미국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양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양영 전문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상원이 드디어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가결시켰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 부스트를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 투자안이 드디어 이제 말도 많았던 것이 상원에서 정말 드디어 이제 통과됐거든요. 물론 이제 하원까지 통과되는 데는 한 9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다른 또 요인도 있는데요. 여하튼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오늘 사상치 효과로 끝났고요. S&P 500도 사상치로 끝났습니다. 각각 다우는 32번째고요. 올해 들어서 S&P 500은 무려 45번째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시장의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 다우나 S&P 500은 같이 가고요. 나스닥은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며칠 연속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한 4일째 그런데요. 네네. 오늘 또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가 오늘 또 급반등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3%로 좀 올라갔고요. 금값도 한 1,730달러 수준을 오늘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역시 인프라 관련된 게 좀 큰 영향이 있는 것들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죠. 에너지, 소재, 산업 등이 반등했고요. 반면에 기술이라든가 부동산은 오늘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상원에서 총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확대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전체에서 찬성이 69명이고요. 반대가 30명이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1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관련 주식도 몇 개 나올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산업재나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익숙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드렸던 거나 좀 익숙한 기업만 말씀드리면 아마 대표적인 것은 아마 캐터필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사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전 세계 1위 중장비 회사가 되겠습니다. 캐터필러가 오늘 주가가 3% 가까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코는 대표적인 철강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재개할 때 보면 항상 탑10 리스트 이렇게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오늘 무려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를 직행했습니다. 또 하나 주식은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자주 언급드렸던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본 적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이제 중장비 대여업하면 대부분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큰 이런 캐터필러 같은 그거나 큰 어떤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설회사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공사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 1위 중장비 대여업 회사가 유나이티드 렌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늘 2%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에 바짝 다가선 채 일단 마감했습니다. 네,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각종 산업주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 확인해 봤어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이 개별 종목들뿐만 아니라 인프라 관련된 ETF들도 상승세를 좀 시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 페이브라는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페이브 이름부터가 도로를 깔다라는 네네. 뜻이잖아요. 굉장히 네. 산업 관련된 느낌이 풍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그나마 가장 큰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같이 인프라하는 건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주로는 대표적인 ETF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엑스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페이브입니다. 뭐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페이브를 하나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캐터필러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2.19%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에 바짝 다가선 채 마감됐고요. 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 블랙락에서 하는 IFRA라는 ETF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45%가 오늘 올랐습니다. 그 밖에 종목으로 몇 가지 많이들 최근에 월가에서 언급되는 종목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관련주나 테마주 하면 수십 개 나오는데 미국은 사실 더 기업이 많은 거 아닙니까? 공사 현장에 쓰이고 관련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 최근 들어서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고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충전 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차지포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1% 정도 올라갔고요. 철강 회사 중에 또 하나가 관련된 스틸 다이내믹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틸 다이내믹스는 철강 업종에서 JP 모건이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오늘 6%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음은 이제 커머셜 메탈즈도 비슷한 다 철강 관련된 소재 회사에다가 4.8%가 올라갔습니다. 한편 인프라에 직접 건설을 하거나 에너지 쪽 관련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에 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업이 퀀터 서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관련된 섹터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이제 상원에서 인프라 이 패키지가 통과가 됐으니까 네네. 아직까지 하원에서 통과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네.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보통 우리 일반 우리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서 보면 페이브 같은 거가 제일 안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산업재나 소재 이런 거가 매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트에서 직접 사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에 익숙한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좋은 것들도 다 있지만 직접 매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페이브 같은 건 저는 합리적으로 보면 가장 그 선택의 대상이 된다라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조금 나도 주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되는 페이브 ETF를 가장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움직임들 확인해 볼게요. 유가랑 금리가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도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유가 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은 당연한 인프라랑 같은 흐름을 가는 거죠. 인프라 투자 확대하면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유가 오늘 또 3%나 올라갔습니다. 관련 주식은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엑소모빌, 쉐브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백 이런 것들이 원유 관련된 거 수송하는 회사 뭐 전부 다 개발 똑같은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많이들 움직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금리가 또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1.35 이게 불과 열흘 전에 1.13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가 좋아지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1.3% 정도 금리인데요. 이게 연말까지 가서 하면 2% 갈 수도 있고 지금부터 또 안 좋아져서 떨어질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여러분들이 한 표를 던지신다면 은행주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은행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4일째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은행주들은 강했고 네네. 반면에 오늘 빅테크주들은 이제 항상 금리가 오르면은 네. 좀 빠진다 이런 인식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나빠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건 약간 넌센스 같은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올라가면 한쪽에 좀 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주식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생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애플이 뭐 많이 떨어진 건 없지만 0.3% 최근 들어서 4, 5일째 쉬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지난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 하락한 이후에 제자리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좀 내려갔고요. 구글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0.08% 내려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뭐 내리는 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체 효과를 시도하다가 좀 밀려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오늘 보면 반도체주들이 다 재미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참 6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또 3일째 빠지는 것이 AMD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의 어떤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호재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자동차 생산 관련자들 회의할 때도 안 불려갔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테슬라가 좀 쉬고 있습니다. 0.5%. 다만 이런 전기차의 충전 시설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도 뭐 큰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있었던 이 특징주들 흐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다양한 호재들, 악재들이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악재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좀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오늘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을 들고 와 주셨어요. 미국인들의 금융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소비 상황이나 전체적인 경제 통계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통계가 자주 발표되지 않습니다. 발표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가 아닌데요. 미국 이제 별의별 통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소비자 금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이 돈을 빌리는 거죠.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려서 쓰는 겁니다. 소비자 금융에서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은행에 살 때 우리도 이제 모기지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0년 장기 대출 이런 거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자동차 할부할 때 보면 자동차 물론 현금으로 훅 5천만 원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할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포함되는 것도 여기 들어가고요. 이 항목에 들어가고 또 하나 여기에 들어간 것이 신용카드 사용이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할부란 개념이 많이 들어가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일시불이란 개념입니다. 결제할 때 보면 거의 99%가 일시불이거든요. 자기가 돈을 안 내면 안 내는 거지만 결제할 때 일시불이 그냥 미국의 이제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요, 6월 통계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는데요. 전체 소비자 금융은 6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0.6%가 늘어났습니다. 2011년 여름 이후 최대 증가율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 특히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잔고죠. 크레딧카드 신용 잔고액은 무려 22% 한 달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1998년 이후에 지금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 보여드린 것이 구체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잔고가 되겠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에 대한 것을 가늠자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뭐 술 마실 수도 있고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백을 살 수도 있고 애들 학용품을 살 수도 있고 모든 신용카드 쓰는 거에 거기에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 물론 아직 고점까지 아직 멀었거든요. 그것은 네. 뭐냐면 작년 팬데믹 이전까지 아직 멀었고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포텐이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신용카드 살용된 거, 결제 관련된 모든 것은 좋은 흐름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워낙 상승세로 계속 사상체육 가다가 지금 한 일주일, 열흘째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페이팔 뭐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 여유를 갖고 이런 통계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 3대 기둥 가운데 하나라고 하거든요. 지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또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로의 기대감도 저희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